눈도 100개, 입도 100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의 눈과 입이 되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눈베기백의 진리. 서해, 하늘, 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무더운 6월입니다. 이런 날엔 맑은 하늘처럼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했다가도 왜 이렇게 더워? 하면서 문득 짜증이 나기도 하고 살랑이는 바람에 금세 마음이 누그러져 여행 가고 싶다 하고 속삭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의 복잡한 감정과 평범한 하루를 사랑스럽게 그려낸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귀여운 세포들만큼이나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주인공 유미와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이죠. 웃음과 공감이 가득한 그 세계 속으로 오늘 함께 들어가 볼까요?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은 유미의 머릿속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세포들, 그리고 세포들과 함께 먹고 사랑하고 성장하는 평범한 주인공 유미의 이야기를 그린 공감형 로맨스 작품입니다. 시즌 제로 제작된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지만 이동건 작가가 그려낸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연출 이상엽 감독님의 인터뷰에 따르면 본래 주인공 유미가 사랑에 실패하고 또 다른 사랑을 만나고 작가로서 데뷔하는 시즌2까지만 제작할 계획이었으나 시청자들의 호평에 힘입어 시즌3까지 제작되었다고 해요. 과연 이 드라마에는 어떤 매력과 비하인드가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서혜님, 진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작품이 이동건 작가의 웹툰을 기반으로 드라마화되었는데요. 혹시 두 분께서는 원작 웹툰을 본 적이 있으신지 먼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원작을 본 적은 없는데요. 이 웹툰이 인기가 있었던 건 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이버 웹툰을 당시에 보지를 않았어요. 진짜 왜인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입문을 카카오 페이지로 했거든요. 그래서 페이지요? 네,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웹툰 말고 카카오 페이지가 그때 좀 강세였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카카페에서만 보다 보니까 네이버 웹툰을 그냥 안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안 보게 되고 그래서 사실 원작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막 연애혁명도 막 유명하고 뭐 치인트 이렇게 다 유명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작품들도 다 보지를 않았고 그래가지고 유미의 세포들도 그냥 알고만 있다가 드라마도 사실 이번에 처음 봤어요. 뉴비입니다. 완전 뉴비네요. 완전 뉴비예요. 뭔가 웃고 계신 서혜님은 뉴비가 아니실 것 같은데 원작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거 연재 시작할 때부터 봤죠. 이거 한 20화 정도 되었을 때였나? 그 웅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봤어요. 고인물. 네, 그때가 아마 제가 기억으로 저희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나?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5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한 그쯤이었어요. 초등학교 5, 6학년 그때쯤이었어가지고 저는 이제 진리님과 반대로 네이버 웹툰에 미쳐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카카오는 안 보셨나요? 카카오는 안 봤어요. 그때 이럴 수가. 카카오 그것만 봤어요. 허니블러드. 허니블러드 유명했죠. 네. 허블. 허니블러드만 봤고 네이버 웹툰 그때 유미의 세포들이랑 아까 말씀하셨던 연애혁명 이거 두 개를 엄청 열심히 봤어가지고 사실 처음에 드라마로 제작된다 했을 때는 되게 좋았죠. 저는 원작 팬으로서. 근데 시즌2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내 술록이는 내 술록이는 어디 가고 했는데 그 아니나 다를까 시즌2에서 이제 하늘님은 혹시 아실 수도 있는데 술록이 에피소드가 바비한테 많이 갔어요. 그 하트피버 타임도 바비 에피소드에서 먼저 나와가지고 제가 굉장히 이제 저거는 술록이 건데 했는데 마침 딱 시즌3가 제작되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짧아서 아쉽긴 했는데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약간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봤던 거를 그때 초중고 동안 연재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이 돼서 다시 보니까 약간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묘하죠.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미보다 더 많이 성장하신 게 아닌가. 그런데 맞아요. 저도 실제로 연재가 될 때부터 차곡차곡 봤던 골수 팬인데 정주행을 한 4-5번은 한 것 같거든요. 드라마가 된다고 해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가 시즌2, 시즌3까지 이제 실사 캐스팅 뜨는 거를 봤는데 남주들이 다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캐스팅이. 그래서 드라마 볼 때 더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 웹툰에서 바비가 되게 나쁜 놈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봤거든요. 그 드라마에서
바비를 진영 씨가 하셨어요. 진영 씨, 갓세븐 진영 씨가 하셨는데 울면서 그 붙잡는 모습이 그 웹툰에서는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무슨 양심으로 유미를 잡아냈는데 나쁘지가 않고 드라마로 보니까 약간 잡혀줄까 이해가 하는 되는 느낌이. 것 같고 네. 나였으면 잡혔을 것 같고 아 유미가 되게 그쵸, 대단한 그쵸. 것 같고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캐스팅이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이제 웹툰은 옆으로 넘겨보는 컷툰이었는데 드라마는 장면이 이어지다 보니까 훨씬 더 좀 분절되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었던 것도 뭔가 웹툰과 드라마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아까 성장하니까 성장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난 건데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 때 이걸 볼 때는 그냥 설렜거든요. 그냥 아 되게 설렌다. 약간 연애 좀 이야기. 그때는 이제 유미의 일상보다 로맨스가 그쵸, 더 그쵸. 이제 비중을 크게 차지해서 와 설렌다 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그 드라마에서 유미 작업실 보셨어요? 아니 엄청 거의 팰리스 궁전. 보는데 와 유미가 저렇게 저렇게 성공했구나 부럽다. 그게 부러운 시점이 네. 온 거죠. 그 유미가 회사원이었다가 사표 때리고 이제 나와서 작가로 성공한 거잖아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네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게 웹툰이 연재되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맞아요. 그게 드라마화 되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또 시즌으로 쪼개지는데도 시간이 걸렸으니까 웹툰과 드라마화 자체의 차이점보다 뭔가 독자의 시간, 맞아요, 성장 맞아요. 그것도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체감이 달라졌다고 해야 맞아요, 되나? 맞아요. 그러게요. 또 이제 웹툰이랑 드라마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 실사화가 되면서 세포들이 화면에 나왔잖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연출이 될지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이 애니메이션으로 구현된 세포들의 장면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뭔가 전반적인 연출이나 CG 혹은 교차 편집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드라마 한다 했을 때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다들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실사화 된다 했을 때 아니 설마 세포들도 배우들이 연기하나? 설마 쫄쫄이? 설마 그 파란 쫄쫄이를 입고 이거 무슨 코난도 아니고 민머리에 쫄쫄이? 걱정을 했는데 한국 애니메이션 사업이 생각보다 발전을 많이 했구나. 생각보다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그 웹툰에서도 약간 유미랑 세포들 사이에 그런 소통?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딱 잘 제가 생각하던 대로 잘 표현을 해낸 것 같아요. 전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실 세포가 실사였으면 진짜 그건 재앙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이제 원작은 아무래도 웹툰이다 보니까 만약에 세포가 실사가 아니더라도 뭔가 그 웹툰 그림체 같이 평면으로 나왔으면 또 그것도 엄청 이질감이 있었을 맞아요, 텐데 맞아요. 세포가 이렇게 3D 애니로 약간 귀엽게 이렇게 표현이 돼가지고 그런 전환이 그냥 자연스럽고 달갑게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서 시각적으로나 좀 청각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한 게 보였는데요. 특히 그 실제 성우분들을 캐스팅해서 세포를 연기하게 한 게 인상 깊었는데 하나의 여담으로는 3시즌에 걸쳐서 사랑세포를 연기해 주신 안소희 성우님께서는 애니 연기랑 실사가 붙었을 때 이게 튀면 안 됐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온도를 맞추는데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합니다. 특히 시즌 3에서는 유미가 마음껏 사랑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미묘한 고민과 혼란, 그 숙고하는 모습들을 은근히 보여줬어야 됐어서 많이 난관을 겪으셨다고 하네요. 대사는 줄었는데 표현은 정확해야 해서 어려웠다라는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이런 성우님에 더불어서 배우분들도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성우분들이나 세포가 진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배우들은 내가 지금 말을 하지만 이거는 세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대사가 나온 거다. 이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재원 배우님, 슬로기 역할을 맡으신 그 배우님께서는 현장에서 연기할 때 연출팀들이 애니메이션 대사를 읽어주시는데 처음에는 로봇처럼 담백하게 읽다가 시간이 갈수록 연출팀의 연기력이 함께 늘었다라는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비하인드 보면 엄청 웃겨요. 비하인드 보면 옆에서 연출팀이 막 슬로가 왜 그러는 거야 했는데 배우들이 진짜 프로인 게
그거에 맞춰서 웃지 감정을 않고 잡아요. 하는 거죠. 네. 옆에서 진짜 막 권일용 교수님 뺨치는 그 바일 연기로 슬로가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진짜 딱 그래요. 아까 성우 얘기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제가 쿠키런 킹덤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한때 저도 조금 했던 시절 있어요.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그거 세상에. 그 뽑기 한 번 하겠다고 막 5만 원씩 쓰고 이래서 가차 못 참죠. 네, 약간 막 그 레전드 불꽃 정령 쿠키 뽑겠다고 강의 듣는데 맨 뒷자리에서 계속 돈 쓰고 교수님 앞에서 강의하세요. 저는 불꽃 정령을 뽑을 테니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쿠키런 킹덤을 하다 보면 그 성우님들 목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맞아요. 그 약간 좀 익숙한 목소리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반가웠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이분 약간 좀 익숙한 목소리인데 해서 찾아보면 쿠키런 킹덤. 이분 목소리 찾아보면 쿠키런 킹덤. 아, 그렇게 이미 연기를 다른 곳에서 하셨던 성우님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나 봐요. 맞아요. 아무래도 특히 우리나라 성우풀이 좀 일본보다 작다 보니까 그쵸. 좀 캐릭터를 이제 유명한 성우들께서는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애니 볼 때 뿌듯할 때가 뭐냐면은 이 목소리 어느 작품에 누구 하고 나무위키 들어가서 맞을 때 그게 맞아요. 그렇게 뿌듯하거든요. 저 이거 또 쿠키런 킹덤 얘긴데 쿠키런 킹덤 처음 했을 때가 그 섀도우 밀크 쿠키가 막 나왔을 때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익숙한 약간 좀 은은하게 남도일이 보이는 것 같고 어머. 약간 좀 이거 분명 얘는 악역인데 왜 이렇게 어떤 정의감 넘치는 일본 도쿄에 사는 17살 고딩이 생각나는 거지? 해서 이제 그 나무위키 들어가서 보니까 강수진. 우와. 되게 뿌듯했어요 그때. 그 확실하진 않은데 여기 유미의 세포들에서도 개그우먼 안영미 씨? 맞아요. 그 목소리 성우로 참여하셨다고 해가지고 은큼세포.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캐스팅이 잘 되는데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다. 이게 성우분들께서도 드라마에 출연하는 시대가 왔구나 싶기도 했고 오히려 이 세포의 목소리 톤이 좀 과장된다고 느낄 만큼 되게 실감나게 표현이 됐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배우보다 성우분들을 택한 게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그래서 좀 시각적으로도 3D를 쓰고 청각적으로도 전문 성우를 쓰니까 이질감 없이 우리가 잘 즐길 수 있었다. 라는 감상평이 정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성세포 있잖아요. 유미 이성세포. 그 신규혁 성우님이 제가 옛날에 그 한해대 그 하루만 내가 되고 싶어라는 웹툰 좋아했는데 그게 오디오 드라마로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주식으로 잡은 남주의 목소리를 그 신규혁 성우님이 담당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 그 히로아카의 걔 이름 뭐죠? 미도리야? 미드리아 이즈쿠. 미드리아 목소리를 또 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잘 어울린다 되게. 오, 이성세포요? 네, 이성세포 들어봐야겠다. 그분이 미도리아 군을 맡으셨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근데 미도리아는 뭔가 이성보다는 감성이 좀 어울리는 맞아요, 캐릭터긴 한데 맞아요.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주인공 의식 그런 게 되게 잘 어울린다. 그런 주인공 네. 롤, 이끌어가는 롤 네. 그런 게 어울리네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계속 세포 하면서 세포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세포 하면은 또 내 안에 어떤 세포가 살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저도 이 웹툰도 보고 드라마도 보면서 나한테도 저런 세계가 있다면 어떤 세포가 프라임 세포 역할을 할지 또 어떤 세포가 죽었을지 무덤 속에 있을지 상상을 해보곤 했는데 두 분께서는 혹시 내 머릿속에도 이렇게 유미의 세포처럼 세계관이 있다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드라마 보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미도 막 사랑세포였다가 작가세포였다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가 좀 잡덕 동아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제가 진짜 잡덕의 결정체라 가지고 관심 분야가 진짜 많고 얕고 넓게 좀 펴지는 편이라서 그 특별한 불호가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 신체적인 한계와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더 깊이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몸이 한 10개쯤 있고 시간이 뭐 하루에 한 100시간씩 있으면은 진짜 막 모든 분야를 다 해보고 싶을 만큼 좀 관심 있는 것들이 많아서 좀 흥미세포? 이런 애가 프라임 세포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나중에 죽고 퇴화하는 세포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죽어버린 세포가 그렇게 많이 오. 없을 것 같다. 오, 나는 세포 오. 부자다. 세수를. 뭐 유아기에 그러니까 완전 아기 때 그런 세포 빼고는 대부분 약간 활달함이 떨어졌더라도 아예 죽진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는 내 세포들을 믿는다 이거. 나는 세포 부자. 세포 부자. 근데 얘기 듣고 보니까 흑미세포가 하나의 프라임 세포가 아니라 좀 복제돼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이런 흑미세포, 이런 흑미세포, 뭐 애니 흑미, 무슨 흑미, 맞아요, 뭐 맞아요. 예능 흑미 이렇게 여러 흑미세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되게 잘 어울려요. 네. 되게 잘 어울려요. 흑미세포, 세포 흑미세포. 부자 진리님 축하드립니다. 서혜님은 세포 부자신가요? 아니 저 부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중산층인가요? 중상층 정도 될 것 같네요. 어. 저는. 저도 유미의 세포들 웹툰으로 볼 때도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나는 내 프라임 세포는 뭐지?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호기심 세포 아니면 사랑 세포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그 유미의 세포들 보면 호기심 세포가 계속 왜 귀여워요. 이러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그 슬로기에 대한 짝사랑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좋아했던 어떤 장르들이 다 이거는 왜 이러지? 이거는 왜 이러지? 약간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호기심 세포 아니면 사랑 세포일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죽어버린 세포로는 저는 아마 공부 세포가 죽지 않았을까. 이런. 제가 이제 고3 입시가 끝난 이후로 묻어졌을 것 같네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도 다 까먹었고요. 공부를 어떻게 했었더라? 아무래도 세포가 무덤에 있으니까 알려줄 사람이 없죠. 그렇죠. 빨리 깨워야죠. 공부 세포? 유미가 작가 세포를 깨웠던 것처럼 저도 이제 공부 세포를 깨워야 할 텐데 근데 공부 세포를 깨우러 갈 세포도 없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다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잡고 있느라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서혜님께서도 호기심 세포가 프라임 세포 맞는 것 같아요. 그 눈베기백 오프닝에서도 세상에는 재밌는 게 너무 많아. 재밌는 게 너무 많으니까 호기심 세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진리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부러웠던 게 저는 호불호가 되게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유미도 보면 싫어 세포가 있잖아요. 저는 싫어 세포가 뭔가 유미의 출출이 세포만큼 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좋았던 것도 싫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싫어 세포를 좀 크기를 누르고 싶네요. 너무 호불호가 심해서. 뭔가 그 싫어 세포가 어떠한 힘을 일으켜서 공부 세포를 깨우러 갈지 몰라요. 걔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 싫어 세포가. 걔 그치네. 때문에 공부 세포가 걔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 얼른 깨어나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말렌카 엄청 큰 거를 2개나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출이 세포가 그 위에 입맛 달려 있는 거 아세요? 출출이 세포. 맞아요. 그거를 아주 크게 키워놓고 활동하고 있지 않나. 제가 이번 달에 몸무게가 2kg가 늘었어요. 세상에 이 출출이 세포 때문에. 그렇고 저는 출출이 세포와 별개로 사랑 세포. 꼭 사랑하는 게 사람만에 대한 게 아니라 뭐 덕질도 그럴 수 있고 저는 진짜 닉네임 하늘로 지은 이유가 하늘 보는 걸 정말로 사랑해서 그렇게 지었거든요. 오늘도 그 팟캐스트 팀 단톡방에 오늘 하늘이 하늘색이에요 이렇게 보냈는데 그런 면에서는 사랑세포나 뭔가 자연 감상세포 이런 게 있다면 내 프라임 세포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출출세포 위에 입맛 음식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유미는 떡볶이 제일 좋아해서 떡볶이고 슬로기는 그게 국수예요. 근데 슬로기가 국수를 좋아한다는 게 원작에 나와요. 그래서 유미랑 첫 데이트 하러 국수 먹으러 가요. 그래서 근데 슬로기 출출이는 유미만큼 크지 않아요. 유미 출출이가 엄청 크잖아요. 진짜 큰 거고 슬로기 출출이는 그냥 평균 사이즈? 왠지 제 출출이의 꼭대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쌀국수 좋아해서 쌀국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고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고기 러버라서 고기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출출이도 약간 그 입맛 탈부착으로 갈아 끼지 않을까요? 그때마다 오늘은 약간 돈가스가 있을 것 같은데 평소엔 맛있겠다. 좀 샤브샤브 그 소고기가 이렇게 저 샤브샤브 진짜 샤브샤브 좋아해요. 진짜 맛있죠. 먹으러 갈까요 저희? 좋아요. 좋아요. 저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제 출처리는 여기에 약간 커피가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때 커피 없이 못 산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커피를 물보다 많이 마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텀블러에도 커피? 아니 이건 물이에요. 이건 이건 물이에요. 이거는 여기서 받은 물이고 근데 이제 제가 텀블러 그 스탠리 887ml짜리가 있다 했잖아요. 거기에 매일 커피를 담아서 마시거든요. 그게 얼마나 사이즈? 벤티인가요? 벤티보다 더 큰가요? 벤티 정도 돼요. 한 그러면 벤티 정도? 커피 세포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인가요? 네,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장 좋아합니다. 단 커피는 불호이. 고딩 때, 고2 때인가? 그 고2 때는 타멘탐스 텀블러 이만한 걸 썼어요. 그러니까 타멘탐스에서 스탠리로 바뀐 것뿐이지 그때도 대용량 그걸 좋아했는데 거기에다가 그 바닐라 라떼,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아바라를 항상 이제 매일 같이 마셔서 그때 아마 평생 먹을 단 커피를 다 마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세포가 죽은 거예요. 커피 세포 때문에. 저는 진짜 카페인을 못 마셔가지고 몸에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을 수 있는 카페인은 그냥 코코아 정도인데 저는 커피를 마시면 그 유체이탈한다 하잖아요. 아 맞아요. 내 정신이 한 0.5 정도 바깥으로 나와 있고 그 상태에서 나를 바라보는 느낌일 정도로 카페인이 안 받아서 원래 그랬거든요. 네. 이겨냈어요. 역시 커피 세포. 저 중3 때 그 편의점 커피 알죠? 중3 때 그거 마시면 진짜 거의 밤을 새울 수 있을 정도로 카페인을 진짜 못 마셨거든요. 저 그래서 콜라 마셔도 잠을 못 잤어요. 중딩 때 콜라에도 카페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딩 때 매일같이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이 몸이 적응을 했더라고요. 늘어버린 점령해버렸네요. 네. 커피 세포. 그래서 이제 커피 안 마시면 머리가 아파요. 아, 내 면역력이 그래서. 지금 커피 세포를 좀 쫓아내야 할 그 그러니까요. 시기가 아닌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커피 세포를 더 각성시켜서 빨리 공부하라고 공부 세포를.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세포들 간의 원만한 화합을 빕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막 내 머릿속에 있는 다양한 세포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나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세포가 곧 유미인지 아니면 유미를 구성하는 게 세포인지 각자의 세포의 힘이 어디까지 있는 건지 유미는 이 세포들의 존재를 알고 있는 건지 이렇게 다양한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이런 세포들이 모두 모여서 나라는 개체를 만든다면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니, 진짜 철학적인 질문인데. 네. 그 철학과 빠질 수 없죠. 철학과.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그럼 내가 뭔지 나부터 정의를 해야 되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려운 너무 철학적이라서 사실 너무 어려운데. 약간 말을 하면은 한 30분 걸리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일단 내가 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의 그 바운더리를 어디까지 정할지 그러니까 정신이 난지 아니면 뭐 육체가 난지 그러니까 이거를 막 근대 철학자들도 엄청 고민을 했는데 뭐 아직까지 누가 맞다 이런 답이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나로 생각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세포가 이제 우리 세포가 이렇게 쭉 바뀌잖아요. 이런 유미 세포류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세포들이 바뀌고 그 10년 주기로 전체가 다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도 우리는 똑같은 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수적 동일성 이렇게 질적 동일성, 수적 동일성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질적으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질적으로는 계속 달라지고 있지만 그때마다 다른 사람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정신이 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철학자는 기억이 연속적이어야 그 실체다. 로크. 그런 사람도 있고 한데 그래서 좀 물리적인 것보다는 좀 정신으로 생각을 하면은 진짜 나는 정신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게 아무래도 유미의 세포들에 나오는 세포들이 되게 각각이 다른 개체처럼 좀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나와 내 세포의 관계랑은 약간 다른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점에서 좀 고민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비슷한 작품인 인사이드 아웃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은 이제 라일리 머리에 맞아요. 본부에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약간 버튼 누르는 식으로 그리고 좀 감정 형태로 나오잖아요. 근데 유미의 세포들에서는 되게 정확하게 뭐 출출함이라든지 작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개체 하나하나가 자기의 의지를 갖고 있는 거로 되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서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런 철학은 철학적인 것까지는 들어가지 않고요. 확실히 다르네요. 확실히 전공자는 다르네요. 방금 되게 멋있었어요. 맞아요. 뭐 감사합니다. 질적 동일성. 네, 맞아요. 되게 고급 단어가 나와가지고. 사실 이번 학기에 배웠어요. 원래 배운 거 바로바로 써먹어야 돼요. 저는 그 세포들 하나하나가 다 보면은 다 그 주인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그 유미를 위하거든요. 그러니까 슬로기의 그쵸, 세포들은 다 슬로기를 위하고 바비의 세포들은 다 바비를 위하고 그리고 유미의 세포들은 유미를 위하는데 그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유미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이게 보면은 이건 유미의 경우는 아닌데 슬로기 세포들 보면은 막 슬로기가 유미한테 고백하러 갈 때 슬로기 세포들도 쟤 왜 저래 이런단 말이에요. 막 슬로기 세포들도 슬로기가 막 유미한테 저 작가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니까 슬로기 이성 세포가 뭐야 언제부터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되게 어려운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긴 하네요. 약간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나 자신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슬로기의 좀 이성적인 부분에서는 나는 이렇게 공적인 내 일에서 만난 사람이랑은 사적으로 엮이지 않을 거야 라는 자기의 그 굳건한 신념이 있었는데 또 마음 한켠에서는 계속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백을 했을 때도 아니 내가 언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 좀 이렇게 세포들이 반응을 했던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약간 좀 덕후의 시선으로 보면 그래서 더 재밌지 않았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아하고 있었어. 스며든다. 너무 로맨틱하지 않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세포들의 총합이 곧 내가 아닐까 하는 결론을 내렸는데 사실 우리 안에도 자아가 좀 여러 가지가 그쵸, 있잖아요. 그쵸. 뭐 샤브샤브를 좋아하는 나, 노래 부르는 나, 뭐 사랑하는 나, 뭐 사람을 싫어하는 나, 사람을 좋아하는 나 이렇게 자아가 되게 쪼개져 있는데 그러한 쪼개진 자아들의 합이 곧 내가 되기도 그쵸, 그쵸. 하고 그러니까 페르소나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또 뭐 나를 완벽히 한 문장으로 일관적으로 정의할 수가 없다 보니까 뭐 나는 샤브샤브를 좋아한다. 라는 문장이 곧 저를 다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샤브샤브를 그쵸, 싫어하는 그쵸. 때도 있으니까. 그쵸. 그런 것처럼 세포들이 딱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세포들이 존재하고 그 세포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기도 하고 뭔가 하나의 결정을 내려도 누구의 의견 70%, 누구의 의견 10% 이렇게 다 합쳐져 있는 그 간극에서 오는 힘에서 내가 정의되는 게 아닐까. 저도 사실 철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도 약간 어떤 거 들으셨나요? 저 서근철 어쩐지 듣고 서철입 듣고 그 이재원 이재원 교수님. 네. 제가 사실 지금 듣는 게 서근철이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게 그 라이프니츠 완전 개체 이론이랑도 되게 어머 그거는 몰랐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 개체 안에 그 개체를 설명하는 모든 수로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 내용이라 가지고 그 아까 말씀하신 샤브샤브를 좋아하는 나 아니면 어떤 나 뭐 사람을 좋아하는 나 싫어하는 나 요런 설명들이 다 그 주어 안에 들어있는 이제 그런 느낌이니까 유미도 그 유미 안에 어떤 세포를 가지고 있는 유미 아니면 떡볶이 좋아하는 유미 뭐 이런 유미 이런 수로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게 유미가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라이프니츠였어요. 너무 고급스러운 설명 감사합니다. 또 세포에 관해서 얘기를 더 하고 싶지만 사실 유미의 세포들은 세포가 전부가 아니죠. 유미와 더불어서 남자 주인공 웅이, 바비, 슬로기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시즌 1에서는 웅이와 유미의 러브라인을 그렸고 시즌 2에서는 바비와 유미 그리고 최근에 나온 시즌 3에서는 슬로기와 유미의 러브라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사실 누가 정답이랄 것은 없다고 생각해서 보시기에 따라서
유미랑은 얘가 좀 더 잘 맞았던 것 같은데 차라리 전 남친이 좀 더 나았을지도 하는 생각을 하실 법도 한데 두 분께서는 웅이, 바비, 슬로기 중에 유미와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인물은 누구인가요? 저는 솔직히 잘 맞는 거는 술록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좀 이건 되게 현실 연애, 현실 결혼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개그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랑 티키타카. 오래 간다. 네, 티키타카 그쵸. 잘 되는 사람이랑 뭐 더 오래 간다 이런 말이 있고 물론 술록이 얼굴도 얼굴이지만 얼굴이 얼굴이다. 아니, 얼굴이 그러니까 유미가 짝사랑을 하지 않겠어요? 전 남친이 바비인데? 근데 드라마 감독님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어디 인터뷰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감독님이 이제 웅이는 친구 같은 연애 그리고 바비는 약간 좀 이상적인 연애 그러니까 이상형과 하는 연애 이렇게 하셨고 슬로기는 약간 좀 마음이 편한 연애였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웅이랑은 되게 약간 좀 소개팅으로 만났지만 되게 오래 알고 지낸 친구였다가 연인이 된 것처럼 연애를 하고 그렇게 해서 깨지고 이제 바비랑은 되게 약간 좀 바비 하는 거 보면 너무 다정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다정하잖아요. 진짜 방금 진영 씨 얼굴 생각하셨죠? 네. 그 진영 씨의 그 헤어질 때 유미야 가지마 하는 그 얼굴이 생각나서 왜 바비랑은 되게 근데 또 약간 그런 이상형과 하는 연애가 항상 좋게 끝날 수만은 없잖아요. 그런 현실을 보여준 것 같고 아니 솔직히 술록이랑 진짜 잘 맞는 게 누가 그 상황극을 다 받아줘요. 그렇죠. 누가 그런 무리에 무리를 하는 상황극을 다 받아줘. 그 솔직히 그 배달 왔다고 하는 거 보고 약간 아 슬록이 진짜 연하는 연하구나. 쉽지 않다고 네, 생각하셨나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전 그런 사람 못 만나요. 진리님께서도 슬로기파이신가요? 저도 아무래도 술록인데 그게 저는 사실 연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더 그냥 완전 술록이긴 했는데 유미랑 잘 어울리는 걸 생각하면 전 사실 바비가 가장 안 어울리고 그 다음에 웅이나 술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바비는 제가 그 원작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썸네일을 좀 봤는데 그 원작 그림체에서는 애가 약간 싸하게 보이죠. 너무 쎄하게 표현이 되고 이게 약간 집착 광공류인가? 하게 생긴 얼굴에다가 정신세계가 괜찮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바비 그 원작에서 바비가 무슨 뭐 쟤 또 왜 저러냐 싶은 약간 좀 불길한 기운이 들 때 항상 바비가 동태 눈깔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동태눈이 너무 참을 수 없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는 이제 너무 잘생기고 그리고 그런 동태눈이 아니라 너무 생태. 아련한 약간 밤비의 생태눈 그런 조금 예쁜 생태눈으로 연기를 해서 좀 그게 미화가 된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식의 약간 로맨틱하면서 아슬아슬한 거는 유미랑은 저는 좀 덜 어울린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친구 같은 웅이나 아니면 당연히 좀 잘 맞춰주고 이렇게 안정형 술록이랑 잘 맞는데 사실 웅이가 회피 성향만 아니면은 좀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회피형 하늘님도 그 레전드 회피형 하남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레전드 회피형만 아니었으면은 계속해서 그냥 쭉 평탄히 만날 수도 있었을 것 같다. 너무 수동적이에요 사람이. 맞아요. 그니까요. 아니, 세이 문제도 해결을 못 하는데. 맞아요. 인생에 그보다 얼마나 더 계속 만나다 보면 힘든 일들이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회피 성향만 아니면 아무래도 그 유미도 롤러코스터 로맨스보다는 친구 쪽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 웅이가 그런 성향을 빼면은 괜찮지 않았을까. 그리고 웅이도 나중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게 마음 이게 미련 남아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다 받고 싶은데 약간 반론이 있다면 네. 웅이는 회피 성향이 정체성이라서 그걸 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딱 하고 싶은 그래서 말이었어요. 웅이는 회피 성향으로 완성된다. 맞아요. 구웅 이퀄 회피. 네, 맞아요. 그래서 웅이는 가라. 너는 하남자다 가라 했고 저도 사실 술록이 파인데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회사 회의실 같은 곳에서 유미가
내가 왜 좋은데? 이랬을 때 슬록이가 고민도 안 하고 예뻐서 라고 답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질문을 그 전남친들 웅이 바비가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맞아요. 유미를 실망하게 했던 질문이었어가지고 슬록이의 그 예뻐서 세 글자에 너다. 최종 남주는 너다 하고 바로 저는 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거에 관련된 김재원 배우의 또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김재원 배우가 이제 슬록이가 왜 이렇게 답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유가 많겠지만 유미가 가장 기분이 좋을 답변이 이거라서 그래서 슬록이가 예뻐서라고 했을 것 같다. 저 그 인터뷰 보고 진짜 박수 쳤어요. 되는 걔가 사람이다. 완벽하네요. 네, 진짜 이런 남자가 유미를 쟁취한. 그러게요. 맞아요. 사실 이 내가 왜 좋아? 라는 질문은 그 답변의 퀄리티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 맞아요, 이유가 맞아요. 중요하죠. 맞아요. 일단 속도.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말을 뱉는 눈빛이나 표정이나 애티튜드 이게 중요한데 그쵸, 슬록에는 그 짧은 시간에 이걸 다 파악해서 예뻐서 라고 뱉었다는 점. 완벽. 너는 유미 남친 해라. 남편 해라. 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사실 아까 진리님께서 수줍게 사실 전 연하 좋아해서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서혜님이랑 진리님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베스트 남친 픽이 누군지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진리님은 여전히 슬록이 픽이신가요? 저 아무래도 전 진짜 연하파고 존댓말 좋아합니다. 어머. 그래서 존댓말 하면서 근데 누나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저도 저도 선호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연하를 사귀어도 누나라고 불리는 게 싫다 뭐 이런 분도 제가 봤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그거예요. 연하랑 사귀면 누나라고 불려야 돼요. 어디서 그래요? 버르장머리 없이 이름을 불러. 어디서 감히. 저는 그래서 연하를 좋아해서 술록인데 근데 사실 제 취향이 완벽히 술록이는 아니긴 한데 셋 중에서는 술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술록이가 그 이성 세포가 가장 뺑이를 치죠. 빼기를 치고 평소에 그 에너지가 고갈돼 맞아요. 있고 그래서 공과사 구분이 좀 더 철저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미랑 있을 때 이제 귀여운 모습이 나타나는 건 좋은데 저는 그런 4차원적인 귀여움보다 좀 더 평소에 그냥 사람 자체가 좀 더 살가운 걸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면 투명해서 좋기는 한데 같이 갈 때 이어폰을 꼽는다든지 아니면은 저도 그 딸기 슈크림 먹으려고 했는데 할 때 네 오늘은 없네요. 그런 것들이 귀여워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전 좀 더 애교 스타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리님의 취향 잘 들었어요. 맞아요. 진리님의 취향 연하. 서혜님의 취향은요? 저는 동갑파예요. 솔직히 그 연상 연하 동갑 중에 고르라면 왜냐면 연하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제가 누나 소리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왜냐면 제가 쌍둥이 남동생이 한 명 있다 했잖아요. 그 혹시 오버랩 되나요? 약간 왜냐면 쌍둥이들은 보통 그런 약간 호칭을 신경을 안 쓰고 자라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저희 집은 아주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네. 누나 동생이 딱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때까지 밖에서도 누나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그냥 이름 부르나요? 지금도 집에서는 누나라고 불러야 돼요. 혼나요? 혼나요. 엄마 그 부모님께서 너 누가 누나한테 야라고 부르래 이 소리를 자주 하세요. 그래서 초중고를 다 같이 나왔거든요, 동생이랑. 네네네. 근데 초중학교 때까지는 밖에서도 누나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고등학생 때는 그래도 집에서만 부르고. 근데 또 이걸 악용을 해요, 동생이. 어떻게 해요? 집에서 사적으로 잘못한 일이 있으면 누나 소리를 해요. 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모르는 자리에서 야야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누나 점점점점점 하면 그래서 약간 모르는 연하남이 나한테 누나라고 한다? 그러면 얘가 뭐 잘못했나? 이 생각부터 납득이 가네요. 이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근데 슬록이는 약간 예외. 슬록의 누나는 괜찮아요? 아니 괜찮. 그러면은 연하가 누구 씨라고 하는 거는요? 그거 좋아요. 그거 그냥 제 좋아요. 그 누나만 아니면 돼. 누나만 그럼 연하가 싫은 게 아니라 그 호칭이 누나가 싫으신 거예요? 누나가 싫어. 그래서 슬록이는 오케이군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동갑한데 유미의 남친들 중에서는 동갑 큰일 날 뻔했는데 장르가 달라질 뻔했어요. 유미의 남친들 중에서는 동갑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웅이도 연상이고 바비도 연상인데 그래도 제가 얼빠기 때문에 바비가 좀 더 바비 원픽입니다. 저 얼빠기 때문에.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밥이다. 네. 진영이다. 오케이, 사회님의 취향 잘 들었고요. 저도 바비인데 그냥 저는 진영 씨 얼굴을 소희님처럼 떠올리진 않았고 그냥 그 바비라는 캐릭터의 초반 대사가 좋아가지고 한번 대사를 읊어보려고 합니다. 어머,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연기해주세요. 연기해주세요. 네. 바비가 이제 고백을 할 때 말 안 해도 유미 대리님은 표정에서 다 드러나요. 얼굴에 싫고 좋고가 바로 드러나요. 그리고 당황해도 바로 티가 나고요. 그리고 유미 대리님은 궁금한 것도 다 표나고 유미는 그럼 지금 제가 어떤 감정인지도 드러나요? 하니까 바비가 아니요. 근데 알고 싶어요. 늘 알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미 대리님이랑 만나보고 싶어요. 유미가 에?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바비가 사귀자고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고백 너무 좋다. 막 너무 좋다. 이렇게 막 회피하지 않고 각지지도 않고 찔리지도 않고 바로 사귀자고요가 나오는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사귀자고요 전에 멘트가 나는 모른다.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괜히 아는 척 꺼드럭대지 않으면서 그리고 알고 싶다. 알고 싶다. 사실 이 너를 알고 싶어가 진짜 찐 사랑이거든요. 이 밥이 된 남자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이때까지는 된 남자다 싶었고 사실 저는 의지할 수 있는 연상을 좀 좋아하거든요. 저희 셋 다 갈래. 그렇네요. 근데 이 웅이 바비 술록이 중에는 뭔가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캐릭터가 있는 것 같진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바비가 좀 다정하긴 했지만 그런 의지하는 듬직함은 또 아니었고 맞아요. 웅이 술록에는 친구 같은 툭툭 편한 그런 느낌이었어서 제 원픽은 없지만 그럼에도 꼽아보자면 이 바비의 고백이 좋았다. 그런데 이런 유바비가 이런 유바비잖아요. 유미 두고 바람피는 비겁한 남자가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너는 글렀다. 내 취향 여기 없고 나는 현실 세계를 살겠다. 라는 결론을 내렸죠. 취향 얘기가 참 재밌네요. 저희 셋 다 갈리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또 뭔가 언급하지 못한 이상형 포인트 있나요? 저는 제 말 잘 듣는 사람 좋아해요. 아니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이상한데 아니, 오해하는 눈빛들이 지금. 말 잘 듣는 사람이요? 근데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좀 변덕이 심해요. 변덕도 네네. 심하고 약간 그런 좀 특별한 관계에서는 좀 어리광 부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평소에는 약간 제가 어리광 부린 걸 되게 싫어하는데 약간 이런 연인 관계는 어리광 부려도 되는 관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억지, 어리광 이런 걸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잘생겨야 돼요. 갑자기 쉽지 않아졌어요. 난이도 급상승. 근데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아까 연상보단 동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뭔가 좀 어리광을 부리고 싶다 하면 아까 하늘님처럼 좀 연상 선호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동갑인 이유가 좀 궁금해요. 약간 좀 편하잖아요, 동갑. 연상은 네네. 제 주변에 연상이 없어서 그런지 좀 대하기가 약간 불편한가요? 확 갑자기 뭔가 예의를 차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포인트는 너무 잘 알겠거든요. 너무 잘하는데 동갑한테 좀 어리광을 부리고 싶다. 동갑하고는 평소에도 편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약간 어떤 그런 느낌인지 마음에서 알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잘생긴 포인트의 취향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참 저 약간 피부가 하얀 사람 좋아하거든요. 두부상 좋아하시나요? 두부는 안 좋아해요. 두부는 아닌데 하얀 아랍상? 하얀 아랍까지도 아니고 약간 좀 두부 무침상 좋아. 두부 무침상. 붙여야 돼요? 두부를 붙여야 돼요, 한 번. 두부 무침상이요? 붙이면 뭐가 달라지나요? 물에 한 번 붙여야 돼요. 근데 하얘야 돼. 쉽지 않네. 저한테 새하얀 사람 좋아해요. 새하얗고 마르고 약간 햇빛 한 번 안 보고 자랄 것 같은 사람. 슬렌더 좋아하시나요? 완전. 뭔가 실존 인물로 치면 누구? 실존 인물? 크래비티의 구정모라고 알죠. 알죠, 정모 씨. 알죠. 약간 그런 느낌 좋아해요. 두부를 한번 붙였네요. 그쵸? 맞네. 한번 붙였죠. 예, 막 이렇게 말랑 두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근데 이목구비에 약간 붙이는 느낌이 나네요. 그쵸. 약간 바로 이해했습니다. 연두부가 아니라 연두부가 아니라 네, 붙여야 돼요. 연두분 약간 호시님, 좀 더 우진님 그런 느낌. 그런 류. 말랑말랑. 진리님은요? 저요? 연하 좋아하시. 연하 좋아하는데 근데 저는 제 얼굴 취향이 너무 힘든 게 뭔가 2D에서는 이게 탁탁 꽂거든요. 근데 좀 3D에서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호감을
상이다라고 느낀 사람들의 공통점을 크게 못 찾겠고 그러니까 음. 하나 찾자면 제가 웃는 게 예쁜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 웃었을 때 좀 이렇게 시원하게 웃는 사람 아. 있잖아요. 아 그런 사람들 있죠. 네. 좀 그- 활짝 웃는 네, 사람. 활짝- 입꼬리가 확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냥 미소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가 보이면서 아. 웃는데 그게 그냥 너무 호감형으로 잘 웃는 사람을 제가 그냥 친구로서도 아니면 뭐 연예인에서도 그렇게 웃는 사람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포인트 얘기해보자면 저는 무쌍을 좋아해요. 오. 그러니까 있더라도 속쌍이어야 되지. 오. 저는 아랍쌍은 별로 안 좋아하고 이렇게 빡빡 생긴 사람보다는 그럼 두부 쪽인가요? 아 근데 또 너무 두부는 아닌데 아, 그래서 저도 두부 부침으로 그렇죠. 가는 두 부침으로 가야 돼요. 너무 두부는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아랍은 아니 그 중간에 아, 있는 맞아요. 사람을 좀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좀 어렵네요. 어려워요. 이게 네. 네. 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그리고 아까 2D 말씀드려서 2D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2D는 좀 사귀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죠? 아 현실에서 만나면 인생 망할 것 같다 하는 사람들 근데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2D는 그래서 2D 그게 맛있죠. 그렇죠. 그게 맞아. 매력적인 거지. 매력적이라고 포장하고 있는데 맛있죠. 그게 포인트죠. 근데 저는 완전 흑발파거든요. 정말 아, 강경 흑발파고 그리고 예시를 들자면은 그 후식으로 메구미 그 성게머리긴 한데 그 머리를 빼면은 좀 성게머리 좋아하시나? 성게머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니 근데 그래서 메구미보다 사실 전 토우지를 좀 더 좋아하긴 했는데 아 근데 토우지는 애 아빠라 가지고 뭔가 종합을 해보자면 흑발 성게머리 두부부침 연하. 아니 성게머리 빼주세요. 아, 그럼 흑발 두부부침 연하. 아, 흑발 두부부침 연하 두부부침 연하는 현실. 근데 저는 2D 저 완전 받는 게 저 2D 은발 좋아하거든요. 저희 진짜 그러게 진짜 반대네요. 은발 좋아. 어쨌든 두부부침으로 두 분 하나 되셨으니까. 아, 그래 두부부침을 합시다. 아, 재밌네요. 하늘님의 취향은? 저는 일단은 눈이 예쁜 사람. 오. 외모는 딱 그 정도인 것 같고 성격이 되게 중요한데 다정해야 돼요. 제가 의지할 수 있어야 되고 진대 가능. 이게 너무 중요한 조건이고 약간 실없는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데 진지할 때는 하나씩 진지해지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저를 귀여워해야 합니다. 제가 그 서혜님처럼 어리광부리거나 뭔가 이렇게 약간 투정부리거나 심리학에서는 퇴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어릴 때 모드로 약간 돌아가는 맞아요. 그런 유아기적 모습을 수용받고자 하는 그런 게 건강한 연인 관계다라고 해서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드라마에도 없고 현실에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게 재밌으니까요. 근데 그러면은 눈이 예쁘다의 기준의 그 눈이 아, 어떤 눈인지 맞아요. 한번 이게 또 얘기를 각자 해주실까요? 느끼는 게 다르니까. 맞아요. 일단은 어렵네. 이게 말로 표현한 게 되게 그러니까 저 그 생각하실 동안 하나 말씀을 하자면 제가 얼마 전에 친구한테 그런 소리를 했거든요. 빠순이 친구한테 이게 내가 덕질하고 싶은 아이돌, 덕질에서 꽂히는 아이돌이랑 사귀고 싶은 아이돌은 다른 것 같다. 저는 구정모를 덕질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인스타 스토리 보고 인스타 보고 와 진짜 사귀고 싶다 이런 생각만 했지. 그래서 확실히 아이돌은 뭘까요? 약간 그러게요. 덕질이랑 연애 그걸 물론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쵸, 그쵸. 저는 다른 편인 것 같아요. 눈이 예쁘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인아웃 느낌의 속상값. 근데 완전 인도 아니고 완전 아웃도 아니고. 예시 실존임을 예시한 박지은 그 리즈 시절에 네. 이창섭님 그 기도 시절의 네, 장조님을 생각하면 되나요? 네. 완전 말린 하얗고 마르고 그런 애교살이 약간 있는 웃을 때 예쁘게 초롱초롱한 눈을 좋아하는데 사실 어떻게 생겼냐 보다는 눈빛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다정한 지금 두 분의 눈빛 너무 좋아요. 이런 다정한 공감 좋습니다.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연애 토크 재밌네요. 맞아요. 진짜 걸스나이 토크처럼. 지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애관계, 특히 남자 주인공과 유미의 케미가 중요한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이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도 누군가는 이제 연애관계에서의 대사나 장면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유미가 했던 독백, 세포의 어떤 티키타카
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전 시즌을 통틀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혹은 공감 갔던 대사나 인물의 선택이 있다면 어느 씬인지 궁금한데요. 그러면 진리님부터 가겠습니다. 저는 사실 뭔가 감동적이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장면은 아닌데 통유리 욕실 사건이 너무 웃겨서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웃겨서 계속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약을 할 때 그 호텔 방에 통유리 욕실이 있는 방만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이제 예약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남친이랑 하는데 아니 뭐 통유리 욕실만 아니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 어찌 하면 좋지 하는 생각하다가 이제 실제로 들어갔을 때 통유리 욕실이 나왔을 때랑 이거 따지러 가겠다 해서 진짜로 가가지고 그걸 수습하려고 갔는데 그 전화 녹음을 틀잖아요. 그래서 막 상관없어요. 저 통유리 욕실 좋아해요. 저 주세요 제발 하는 그 장면. 그게 너무 우픈 장면이라 가지고 그쵸. 유미가 숨기고 싶어 했는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통유리 욕실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유미의 행보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통유리 욕실 자체에 저희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통유리 욕실 감당 가능하신지. 저는 불가. 저도 일단 반대인데요. 저는 불가. 근데 되게 불미스럽네요. 그러면 만약에 통유리 욕실만 남아있다 라고 하면 혹시 저는 그냥 이게 다른 약간 호텔 알아볼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유미처럼 약간 그 남친과 가서 곤란한 상황인지 가족은 아니고 남친이라고 가족이면 더 불미스. 연인 관계라고 일단 상상을 해보고 이제 예약을 진짜 꼭 그날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른 호텔 대안이 있긴 한데 예산을 훌쩍 넘어가가지고 이 호텔을 지금 꼭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날짜에 하려면은 통유리 욕실만 남아있는 거죠. 진짜 이 장면 너무 인상 깊게 보셨나 봐요. 근데 저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랑 몇 년 전에 패키지 여행을 갔는데 패키지 여행은 호텔 그 숙박을 다 제공을 해주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옵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선택할 수도 없었고 그쵸. 딱 입장하세요. 그래서 입장을 했는데 화장실이 약간 반투명 통유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을 켜면 다 보이는 거죠. 어머. 불 끄면 안 보이는데. 어머. 근데 그게 욕실만 보이는 게 아니라 변기부터 욕실까지 이렇게 다 진짜 찐 그거여가지고 같이 룸메 쓰는 여자 그 친구랑 우리 씻을 때는 각자 이렇게 뒤돌은 자세로 핸드폰을 하고 있자. 상대방이 그렇게 암묵적인 약속을 하고 너 지금 핸드폰 하고 있지? 너 나 안 보이지? 이거 손가락 몇 개야?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후다닥 씻고 볼일도 후다닥 보고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걸 제가 겪어서 그런가 절대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친구랑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연인이랑 가면은 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다른 대안이 가격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다 했을 때 그 말 듣는 순간 통유리 괜찮을지도. 예산은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약간 한 명 보고 나가 있으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 잠깐, 씻는 동안 뭐 편의점이라도 다녀와. 씻는 동안 뭐 어디 편의점 갔다 와 이러고 후딱 씻고 그러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변기만 좀 이렇게 잘 가려야지. 가려져 있으면은 욕실은 아까 서희님 말씀대로 하거나 아니면은 하늘님처럼 너 딴 데 보고 있어 라든가 아니면은 체념하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변기까지는 조금 변기는 조금 그렇죠. 이게 통유리 욕실이 욕실만 통유리인지 변기까지 있는지 그게 통유리가 중요하네요. 몇 퍼센트 투명도가 있는지 진짜 중요하고 유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 인터넷에 그런 짤 많이 돌잖아요. 이런 욕실 뭐 친구랑 숙박 가능해서 막 다 유리창. 좀 불가. 저는 근데 친구가 어떤 친구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제 친구 중에서 한 16년지기 정도 된 친구가 있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긴 하지만 막 수영도 같이 다니고 했었어가지고 그 친구라면은 그래 예산 안에서 해보자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변기만 잘 돼 있다. 욕실 씻는 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된 친구면 상관도 안 할 거고 그냥 그럴 것 제가 같아요. 씻든 말든 난 핸드폰을 보겠다 약간 이럴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아서 예산 이슈가 있다면 통유리 욕실 또 이게 또 감당해야죠. 네. 예산 바이 예산, 네. 변기 바이 변기, 친구 바이 친구, 유리 바이 유리. 되게 연인 바이 네. 다 다르네요. 맞아요. 진리님의 그 통유리 욕실 사랑 잘 알았고 또 서혜님께서는 기억에 남는 대사나 장면 있으신가요? 저는 유미의 세포들 시리즈 통틀어서 항상 명장면으로 꼽히는 장면을 되게 좋아해요. 그 유미가 웅이랑 헤어질 때였나? 그 헤어짐을 직감하고 이제 그 유미가 꿈속에서 이제 게시판에다가 써놔요. 유미의 마을 안에 있는 게시판에다가 웅이는 내 인생의 남자 주인공이야 뭐 이런 식으로 써놓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걸 게시판 세포가 발견을 해요. 발견을 해서 유미한테 말해요. 이거 너가 써놓은 거야? 할까 유미가 응, 왜냐면 웅이는 진짜 내 인생의 남자 주인공 같거든. 그러니까 게시판 세포가 유미한테 이제 헤어지고 나서 여기에 남자 주인공은 없어. 주인공은 한 명이니까 하는데 그게 약간 유미의 세포들은 관통은 예, 그리고 유미만을 위하잖아요. 걔네는 맞아요. 약간 그런 거를 되게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유미의 저 웹툰으로 볼 때도 되게 막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약간 이렇게 되게 감명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근데 그게 드라마로도 너무 잘 표현됐다. 약간 항상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유미가 약간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거의 항상 있으니까 얘는 남자 주인공이야. 그리고 시청자들도 자연스럽게 유미는 여자 주인공이고 뭐 남자 주인공은 뭐 웅이야 밥이야 이러는데 그 유미의 세포가 이제 아니 주인공은 유미 한 명이야. 되게 감명 맞아요. 깊었어요. 제목이 유미의 세포들인 그쵸, 이유가 그쵸. 있다. 그렇죠. 저도 감명 비슷하게 그 유미의 사랑세포 그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 시즌 2에서 바비랑 헤어지고 사랑세포가 좀 흑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분노감에 유미 머릿속을 다 막 불 지피고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그때 유미가 본체 등장 뚜둥 해가지고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사랑세포한테 사랑세포야 너 애쓴 거 알아 하고 위로를 해주는데 이게 사랑세포 특성상 막 불타오르고 그쵸, 애정 그쵸. 뿜뿜하고 그러니까 항상 명랑하고 활기차고 의연하고 어른스러운 결정들을 내렸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한테 유미가 너 애쓴 거 알아 괜찮아 하고 다독여주는 게 역시 이 사랑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거는 나 자신밖에 없구나. 또 사랑을 하면은 항상 좀 나를 고려하지 못하고 그쵸, 막 그쵸. 불타오르기도 하고 나를 못 지키고 그러는데 결국 유미는 자기 자신을 지켰구나. 이런 게 느껴져가지고 아 역시 유미의 세포들인 이유가 있다. 유미가 찐 주인공이었다 하고 저도 같이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었고요. 또 소소한 에피소드로는 그 유미 스트레스 받을 때 엔도르핀 공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밴드가 와가지고 맞아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공연을 하고 막 이렇게 마음에 드는 세포들 머리로 동글뱅이 하고 호응을 유도한 다음에 공연이 끝나면은 그 용어가 약간 세긴 한데 다음에 유미가 개빡치는 날에 다시 돌아올게요 하고 하는데 그게 너무 웃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포들이 다 귀여운 것 같아요. 그 엔돌핀 3명이잖아요. 걔네 이름이 엔도르핀이에요. 아 귀여워. 전 핀 귀여운 것 같네요. 이름이 핀. 그니까. 전 도르. N 하실래요? 아 좋아요. 그럼 저희 엔도르핀이에요? 좋아요. 엔도르핀과 함께 다음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시즌 1부터 2, 3까지 좀 구분 없이 자유롭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시즌 1의 유미랑 시즌 3의 유미가 가장 달라지거나 성장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저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유미가 좀 나이를 먹기도 했고 많은 찐한 연애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인연에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의연한 분위기도 풍겼고 좀 그렇게 웅이와 사귀다가 헤어지고 바비한테도 뭐 바람핀 그런 상처를 얻고 좀 여사친 그런 이슈도 웅이 때 겪었었잖아요.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다 보면은 연애를 안 하고 싶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기대를 놓지 않는 그러나 약간 의연하고 묻어내진
삶의 이치와 좀 그런 노련함을 깨달은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서혜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인상 깊게 보셨을까요? 솔직히 유미가 나이가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성장을 한 것 같긴 한데 저도 역시 사랑에서 가장 성장하지 않았나. 그 시즌 3 보면은 유미가 그 하트 피버 타임을 못 쓰거든요. 나이 제한이 있어서 세상에. 그거 보면서 되게 성장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러 이슈를 겪으면서 성장을 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약간 좀 그런 세월이 야속하네요. 네.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 장면 빼고는 그 삐까뻔쩍한 작업실에서 살고 삐까뻔쩍한 작업실에 살고 막 북토크도 하고 막 와 진짜 행복한 삶이죠. 예, 진짜 완전 성공한 작가.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변한 건 금전적 여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하죠. 맞아요. 저는 그게 너무 잘 보였어요. 금전적 여유. 그러니까 사람이 막 돈이 전부인 건 아니지만 그 여유에서 오는 또 심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도 성장하고 또 다른 걸로도 성장했지만 또 그 금전적 여유가 막 뭐 로또를 맞아서 생긴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길을 통해서 성공을 해서 얻은 이제 부와 명예니까 그쵸.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토대에서 오는 자신감과 여유가 좀 더불어서 생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유미의 세포들 아까 서혜님께서는 웹툰 처음부터 보셨다고 했고 그쵸. 진리님께서는 이번에 처음 아셨다고 했지만 사실 웹툰이 나왔을 때는 그 이름을 알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쵸. 과연 그때의 나 자신과 지금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나 자신은 뭐가 가장 달라졌는지. 어렵네요. 그렇죠. 이 뭐 외관적인 변화나 나이를 먹었다 이런 거 빼고 일단 전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진 않았거든요. 저도요. 그럴 나이는 아니긴 하죠, 네. 저희가 아직 저는 좀 아이가 되는 법을 배운 것 같다. 오히려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되게 심각하게 살았거든요. 맞아요. 진짜 막 다 억누르고 장녀 역할이어가지고 막 찡찡대지도 못하고 감정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 아늑한 이토피아 이대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좀 솔직해지고 명랑해지고 아이 같아지지 않았나. 그런 제 모습이 가장 생각이 납니다. 서혜님께서는 어떠세요? 저도 되게 약간 하늘님이랑 비슷한 그게 있는 게 저는 초등학교 중학생 됐을 때 제가 되게 많이 큰 줄 알았거든요. 되게 뭔가 세상을 오래 산 것 같고 약간 그랬는데 성인 되고 나니까 나 아직 어린데 나 아직 23살밖에 안 됐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것 같고 그리고 고등학생 때는 약간 좀 성격이 안 좋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성격 좋기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성격이 안 좋았어가지고 지금 그래도 좀 많이 둥글둥글해졌다? 확실히 입시가 끝나니까 사람이 유해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네. 생기고 약간 좀 내 상태를 아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남들이 뭐라 하든 난 지금 쉬어야 돼 하면 쉴 줄 알고 이제 나 지금 조금 더 근데 쉬어야 돼밖에 못 배운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성장을 했다고 믿고 싶네요. 그러니까 시간을 생각하면 한 10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웹툰 처음 나왔을 그쵸. 때랑 지금이랑 저는 내려놓는 법을 약간 배운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좀 사회성을 좀 더 기른 것 같기도 하고 저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사실 실패가 별로 없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았고 그거를 막 다 하고 싶었고 또 좀 다 붙잡고 싶었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나를 위해서 내려놓는 법도 배운 것 같고 저도 좀 쉬는 법을 배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까진 무리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들어보니까 쉬어가는 법, 내려놓는 법, 저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게 내 감정을 드러내는 법, 좀 더 힘을 많이 빼지 않았나 셋 다 전체적으로. 좋은 거죠. 유미와 함께 우리도 성장했구나라는 거를 잠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미루어 봤다시피 이 작품은 연애물이기도 하고 또 저희의 성장처럼 유미가 멋지게 성장하는 성장물이기도 한데요. 굳이 또 생각을 해보자면 이 드라마의 코어는 연애인지 성장인지 이게 또 웹툰에서 그려진 것과 드라마에서는 또 다를 것 같아서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시청자로서 볼 때 이 드라마의 연애 코드와 성장 코드 중에 어떤 게 더 와닿으셨을까요? 저는 사실 웹툰을 안 본 사람 입장에서는 연애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흘러가긴 한다라고 느껴지기는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성장할 때 예를 들어서 친구 관계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관계도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 내용보다는 그래도 크게 느껴지는 게 이제 연애물이라 가지고 사랑 이야기가 많긴 하다. 그래도 이렇게 쭉 흐름을 보면은 성장물인데 에피소드를 느끼면은 그래도 연애물이라는 느낌이 좀 크게 오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아무래도 바비랑 슬록이 얼굴인 만큼 약간 연애물인가? 그러니까 저는 볼 때 연애물로 봤어요. 저는 막 이렇게 되게 설레하면서 본 게 되게 오랜만이었거든요. 근데 1에서 3까지 이제 유미가 회사원에서부터 성공한 작가까지 한 거 보면 제가 막 괜히 뿌듯하고 유미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많이 성장을 한 걸 보면은 그래도 코어는 성장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흐름을 쭉 보면 성장물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연애를 통한 성장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드라마에서는 좀 그 연애 코드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쵸. 남주와의 케미 이런 게 또 로맨스를 가져가는 중요한 요소라서 로맨스가 좀 강조된 면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도 비슷하게 성장물이라고 생각했던 입장에서 대사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세포가 바비와 사랑에 실패하고 나서 건네주는 말이 연애가 1순위였던 건 연애를 하고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던 거야. 연애가 아니면 뭐 어때? 내가 원하는 건 늘 똑같아. 나는 그냥 행복하게 지내고 싶을 뿐이야. 라고 말을 해주었는데요. 이걸로 보면 연애 역시도 유미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발판이자 도구이지 않았던가? 않았을까? 너무 갑자기 시적인 말투를 써버려서 않았을까 싶었고 또 드라마에서는 성장에만 치우치지 않고 로맨스 코드를 적당히 가져갔기 때문에 인기를 얻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비슷한 연애물이나 성장물 혹은 인간의 내면을 묘사한 다른 작품을 추천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선 비슷한 웹툰 중에 동트는 로맨스라는 웹툰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은 완결이 나서 보기가 살짝 불편한데 저희 학교 앞 벌툰에 가시면 정권 단행본이 있습니다. 6권까지밖에 없어요. 추천드리는 게 대학 생활에 약간 그런 풋풋한 동트는 로맨스잖아요. 로맨스예요. 그리고 이 작가님 특성상 약간 고구마가 많이 없어요. 새 커플의 얘기가 소개되는데 되게 가벼운 가벼운 캠퍼스 로맨스인 줄 알았는데 보다 보니까 되게 약간 진짜 로맨스 얘기만 하는데 약간 좀 되게 깊이가 있고 그리고 좀 답답한? 제가 개인적으로 서브남주 나오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막 갈팡질팡하는 걸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새 커플이나 나오는데 그런 서브남주가 없어서 되게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동트는 로맨스, 네. 학교 앞 벌툰 네, 학교 앞 기억하도록 벌툰에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진리님께서는 어떤 컨텐츠 추천해 주실까요? 제가 이걸 좀 고민을 했는데 비슷한 연애물이나 성장물이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장물 하면 아무래도 애니 성장물 예를 들어서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연애물은 비슷하지는 않은데 그냥 제가 재밌게 봤던 거 얘기해 보면은 손끝과 연연이라고 일본 애니인데 요게 조금 설레가지고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고요. 얘도 만화가 원작인데 애니메이션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제가 알기로는 티빙에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 또 서브가 나오는데 서브는 이제 여주의 소꿉친구이고 그리고 이제 메인 남주는 학교 선배인데 이제 여주가 수어를 써요. 그래서 그걸로 뭔가 간질간질한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돼서 제가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인간 내면이지는 않긴 한데 오늘 세포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제가 일하는 세포들도 재밌게 봤거든요. 이거는 5월 2호에서도 살짝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일하는 세포들에서는 좀 더 과학적인 측면으로 우리 몸 안에 세포들이 어떻게 일을 하나, 어떤 과정으로 이게 몸이 돌아가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얘가 같이 정주행하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추천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하는 세포들 보고 5월 2호 팟캐도 같이 들으면 되겠네요. 좋아요. 이런 빅픽처에 더불어서 두 분께서 로맨스 작품을 추천해 주셨으니까 저는 조금 더 내면 성장, 심리 이런 쪽에 맞춰본다면 유미의 세포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인간의 내면을 묘사함과 동시에 좀 무해한 에너지를 안겨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애니에서는 인사이드 아웃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유미의 세포들과는 다르게 좀 더 인물 간의 갈등보다는 내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떠한 감정들이 나를 움직이는지 좀 더 성찰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영화라서 혹시 안 보신 분이 있다면 3가 나오기 전에 1과 2를 정주행하시고 저희 팟캐도 들으시고 유미의 세포들도 보는 게 어떤가 추천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오늘은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과 함께 우리의 사랑과 감정 그리고 마음속 작은 세포의 이야기를 들여다봤는데요. 어쩌면 세포들은 드라마에만 있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마음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세포들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세상에는 재밌는 게 너무 많아. 24시간이 모자라. 다음 시간에도 함께 시작걸어요. 안녕.